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홍서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내용 갖고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 이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627 대출 규제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627 대출 규제로 주택경매는 완전히 지금 우리 제자분들 지금 경매장에 가게 되면 썰렁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실입주 조건이 생기면서 진입장벽이 엄청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토지 경매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토지 경매 중에서도요, 또 지분과 결합된 토지, 그 중에서도 또 특수 경매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여기 우리 지금 밴드에 올려놓은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난주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된 내용 지금 같이 공부했고, 또 이번 주에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된 후속으로 나머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 프로젝트 실전반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30일 수요일은 바로 여름 휴가로 휴강입니다. 8월 6일 수요일부터 다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이 입학 등록하는 시기가 없고 언제든지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6개월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온라인 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과정도 있는데 온라인도 400만원, 오프라인도 400만원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전화번호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이 지분경매에서도 지분경매 안에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그 공부 과정들이 있으니까 같이 지분경매 소송협상 프로젝트 실전반과 관련된 이 공부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7 규제가 경매 시장까지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하면서 여기서도 또 수익을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소액으로도 할 수 있으면서 가성비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 지분 경매에서의 또 특수 경매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분 경매 파생 상품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이런 그 지분 경매와 관련된 책 3권이 있는데요. 이 3권을 통해서 기초 과정을 땄고요. 실전 프로젝트 실전반을 통해서 어떤 지분 물건을 초이스해서 또 수익을 내고 소송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같이 공부하는 이 실전반 공부, 여러분들 같이 또 제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010-5115-24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공부할 건데요. 지난주에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장황하게 제곱미터당 얼마다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눈에 딱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이런 준비 서면을 쓸 때는 일단 내가 낙찰받은 전체 금액, 입찰가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이걸 갖다 풀어서 제곱미터당 얼마니까 제곱미터당 얼마로 또 달라고 하는 이런 계산법보다는요, 1,000만 원 정도에 입찰해서 낙찰받았으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따블인 2천만 원에 나는 협의를 하겠다, 아니면 2천만 원에 타공유자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식의 단위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빨리빨리 진행이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 12일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 3페이지 3항에 따르면 원고는 제곱미터당 16만 6,660원 정도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또 따르면 원고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낙찰받아서 2천만 원을 요청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단위를 써야 된다,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곱미터는 뭐 이 근거 서류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통해서 할 때 제곱미터로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결국은 전체 평수의 전체 제곱미터당 이 합계를 써서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단위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골자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공부의 제목같이 단위를 간소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제곱미터당 이렇게 풀어서 쓰게 되면 복잡해서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판사님도 그렇고 상대편 변호사도 또 타공이자도 이해를 빨리빨리 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공유자들의 정당한 지분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자료입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실거래가 조회 자료를 첨부해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타공유자에게 매도할 금액을 이렇게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본 대상 토지와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소재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최근 실거래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가 조사한 내용 이렇게 쓰는 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곱미터로 환산이 돼 있고 면적들이 전부 이게 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이걸 나중에는 이렇게 제곱미터 평균가를 낸 다음에 합계 금액을 결론에 써주셔야 결론적으로는 이게 근거 서류가 되고 합계 금액은 이렇게 그 단위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토지 이용 계획 참조하고 거래일자가 다른 네 곳을 임의로 선정해서 평균한 가격이라고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래 평균 가격이 제곱미터 평균 가격이고요. 그리고 원고의 협의 제시 금액은 제곱미터당 16만 4천 원, 여기 국토교통부의 거래 가격은 35만 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원고가 제시한 금액이 2분의 1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이런 그 표시를 결국은 2천만 원이다라는 이러한 제곱미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조금 이런 그 단순한 가격 합계 금액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제곱미터 가격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평균가인 4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평균가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그 가격이 아니고 결국은 터무니없는 요구 금액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결호로서 피고들은 이런 경매에 나왔을 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우선권 매수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고 지분 회수를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 거절하여 부득이하게 공일분할 청구에 이르렀는데 원고를 뭐 나쁜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건데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이번 그 변론을 종결해 주시고 원고는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으니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고 선고를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빠른 선고를 받아서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권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피고들이 다른 해결 방안을 고려한다고 한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다면 원고도 협의할 생각이 있다, 매도할 생각이 있다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입증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지금 하는 내용은 지난주에 했던 내용 지금 이어서 하는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과 또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찾아서 이 부분을 갑재 4호증, 5호증으로 제출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와 같이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문, 부신문 공유물 분할 소송은 가당의 사건 부호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판결은 7월 8일 날 받았고요. 아까 그 준비 서면은 5월 달에 냈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를 받았고 변론 종결은 6월 24일 날 했는데 결국은 경매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공유자 지분 현황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와 같이 분배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주문이 결국은 판결문의 이 결론입니다. 경매에 붙인 대금 분할로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 우리가 대금 분할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성공한 투자가 되지 못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대금 분할을 받은 것이 기술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와 같이 공유자 지분 현황 목록 기재 지분 비율과 같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그래서 판사님의 판단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 같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토지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 판례 내용을 판사님이 쭉 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싣게 되면요. 그 판례 내용은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02-4580 판례, 또 보시는 것 같이 99-6746 판결, 또 84-1194 판결, 이렇게 세 개의 판례를 판사님이 올려가지고요.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이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금 분할 방법으로 그 공유분을 분할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먼저 주문을 대금 분할로 한 이유에 관련된 이런 판례를 쭉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가지고 또 승소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매각한 다음 경매 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소송 비용은 민사소송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님 한 분 단독 판사 가단 사건의 공유물 분할 사건의 대금 분할 판결을 7월 달에 받은 내용입니다. 실전반 제자가 모두 이렇게 대금 분할을 통해 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오면서 수익을 얻는 이런 방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입주 조건이 생겨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시설의 지분 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입 조건도 없고 원래 대출 받지 않는 게 지분입니다. 이 은행에서 대출을 평상시에도 잘 안 해줬던 물건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이런 그 지분 물건을 토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실전반 통해서 하는데요. 일반적인 토지를 사 가지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물건 중에 더 특수 물건을 이렇게 실전반에서 공부해서 살 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찰 물건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와 관련된 깊은 노하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단타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